혹시 요즘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풀릴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에 손을 짚거나 심지어 뭔가를 붙잡아야 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가볍게 하던 김치 담그기, 마당 가꾸기, 국 냄비 옮기기 같은 일들이 이제는 마치 달리기를 한 것처럼 숨이 가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반드시 이 진실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더 늦기 전에 몸이 더 많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기 전에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당신의 몸이 아주 소중한 것을 조용히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육량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사라질 때 그것은 절대 혼자 사라지지 않습니다. 힘, 균형 감각, 면역력, 그리고 당신의 독립적인 삶까지 함께 데려갑니다. 심각하게 들리나요? 실상은 그보다 더합니다. 우리 몸은 30세 이후 매년 약 1%의 근육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면 그 속도가 3배로 빨라집니다. 즉 불과 10년 만에 근육의 3분의 1 가까이를 잃게 되고 그와 함께 건강은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럼 고기 좀 더 먹고 달걀 몇 개 삶아 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10년, 20년 전과 똑같이 먹어도 실제로 근육을 키우는 데 쓰이는 영양분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당신은 분명 영양을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여전히 약해지고 쉽게 피로하고 힘이 점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이웃집 어르신은 나이가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데도 여전히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하고 가볍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손주와 반나절을 뛰어놀 수 있는 이유, 그 차이는 유전자도 운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단순한 비밀 덕분입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저는 달걀보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고 구하기 쉽고 특히 60세 이후에 꼭 맞는 5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잃어버린 힘을 되찾게 해줄 뿐 아니라 매일 움직이는 자신감과 즐거움을 되살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어야 단백질 1g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몸이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정확히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곧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의 식습관을, 삶을, 그리고 앞으로의 건강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당신은 제가 조금 전 말한 힘만이 아니라 독립성까지 빼앗아가는 몸속의 조용한 손실을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래야 왜 매일 규칙적으로 먹고 있어도 건강이 떨어지고 근육이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아주 이른 나이부터 근육을 잃기 시작합니다. 30세부터 매년 약 1%의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60세를 넘으면 그 속도가 3배로 빨라집니다. 이는 불과 10년 만에 근육의 3분의 1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위험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힘이 약해지고 활동량이 줄며 다시 근육이 더 빨리 감소하는 끝없이 미끄러지는 경사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현상이 그토록 위험할까요?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집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살이 쉽게 찌고 피로감이 잦아집니다. 균형 감각도 나빠져서 더 쉽게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집니다. 20살에 한 번 넘어지면 며칠 멍드는 정도로 끝나지만 70살에 넘어짐은 몇 달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면역력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하고 회복 속도마저 늦춥니다. 더 무서운 점은 병원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이 근육 손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근육량을 측정하려면 특수한 검사가 필요한데 이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 양호라는 진단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실제로는 몸이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후 근육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순히 양이 적은 문제가 아니라 섭취 방법이 잘못된 것이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달걀 하나,
고기 한 조각이면 근육 유지에 충분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소화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60세가 되면 청년기 대비 단백질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몸에서 실제로 근육 형성에 쓰이는 양은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기와 달걀을 2배로 먹는 것이 해결책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지나친 육류 섭취는 소화불량, 콜레스테롤 증가, 신장 부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영양가가 높고 소화가 잘 되며 나이에 맞는 단백질 공급원을 고르는 것, 그리고 그 단백질을 세 끼에 고르게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당신의 근육을 지킬 수 있는 단백질 보물창고나들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이름만 들으면 평범하지만 그 영양 파워는 놀라울 것입니다.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는 겨울철 찬바람에 말려 단백질이 농축된 생선으로 100g 단백질 함량이 무려 75록에 달합니다. 이는 달걀 12개 분량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소화가 훨씬 쉬워져 특히 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간 보호 아미노산이 풍부해 숙취 해소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장국으로 황태국을 즐겨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 황태국을 끓일 때는 국물만 마시지 말고 반드시 살코기를 함께 먹어야 단백질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 있다면 소금을 과하게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종종 가치를 낮게 보는 식품, 바로 두부입니다. 단단한 두부 한 모에는 약 15개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같은 단백질 양으로 계산하면 달걀보다 저렴합니다. 두부는 양질의 단백질뿐 아니라 아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골밀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두부는 먹기 쉽고 소화도 잘 되어 고기를 씹기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국산 콩으로 만들고 물기가 적은 두부를 고르세요. 이런 두부일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또 몸이 찬 편이라면 차게 먹기보다 따뜻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병아리 콩입니다. 삶은 병아리 콩 100개는 약 20여 개의 단백질과 함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화를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겪는 이 문제에 병아리 콩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병아리 콩은 혈당을 안정시켜 식사 후 피로감이나 졸음을 방지해줍니다. 준비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룻밤 불린 뒤 삶아서 소분해 냉동 보관하면 됩니다. 밥에 넣거나 샐러드, 죽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혹시 처음 드실 때 더부룩함이 걱정된다면 소량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네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는 단순한 양념 재료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무게의 20% 이상이 단백질이며 심장을 보호하고 뇌 건강을 돕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들깨의 가루를 채소나 죽, 밥 위에 뿌리거나 요리에 넣으면 고소함이 더해지고 단백질도 보충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또 항근고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에 추가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두 식품 모두 식물성임에도 열량 대비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시금치는 칼슘, 철분, 비타민 K,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다양한 성분을 제공합니다. 매일 식단에 이 둘을 포함하면 단백질뿐 아니라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 떫은 맛을 줄이고 버섯은 씻지 말고 마른 천으로 닦아 바로 조리하는 것이 풍미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음식들 다 아는데 매일 먹어도 안 질릴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단백질 분배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먹기보다 세 끼에 고르게 나누어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끼당 20, 30개 단백질이면 몸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황태국에 두부와 소량의 병아리콩을 곁들이고 점심에는 현미밥과 채소, 들깨를 더합니다. 저녁에는 계란찜에 시금치와 버섯볶음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여기에 두유 한 잔이나 구운 병아리콩 한 줌을 간식으로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70세 박 씨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내원 당시 그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무릎이 아프며 쉽게 피곤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식품들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하루 섭취량을 3끼로 나누어 먹으며 가벼운 운동을 곁들이자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달 후에는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올랐고 3달 후에는 손주와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변화시킨 것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근육을 바라보는 태도와 가치관이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종류, 올바른 양, 올바른 시기에 먹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70세에도 근육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바로 당신의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기 많이 먹고 우유 마시고 달걀 삶아 먹으면 끝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기와 달걀만으로는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20대에는 달걀 한 개나 살코기 한 조각이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했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작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 활동이 느려지며 소장에서의 흡수력도 떨어집니다. 먹는다고 해도 실제로 근육까지 도달하는 영양은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많은 연구에서는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동화시키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동화 저항 (anabolic resistance이라고 부릅니다. 즉, 아무리 한 끼에 소고기나 달걀을 많이 먹어도 그 모든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는 단백질은 에너지 저장 형태로 전환되거나 심지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깔, 시금치, 버섯 같은 부수적인 식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들이 오히려 나이든 몸에 꼭 맞는 황금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점입니다. 이 식품들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흡수와 활용을 돕는 다양한 영양소까지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태는 간을 돕는 메티오닌이 풍부하고 자연 건조 과정 덕분에 소화가 잘 됩니다. 두부는 뼈 건강을 돕는 아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으며 붉은 고기보다 훨씬 먹기 쉽습니다. 병아리콩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B9이 풍부해 단백질 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들깨는 좋은 지방을 제공하여 아미노산이 근육세포로 운반되는 것을 돕습니다. 시금치와 버섯은 미네랄, 비타민, 한겸 성분을 보충해 근육을 파괴할 수 있는 염증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왜 어떤 노년층은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도 여전히 건강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든 우연히든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활용을 돕는 식품들을 섭취해 왔기 때문에 몸이 섭취한 단백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써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단백질을 먹고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게 먹어도 제대로 먹으면 많이 먹으면서 잘못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몇 주 만에 힘이 붙고 일상 활동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근육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서가 아니라 근육 손실을 멈추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무시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반대로 오늘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각성의 폭풍입니다. 자, 이제부터 1년 후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무거운 무게가 어깨와 다리를 짓누르는 듯합니다. 침실 문을 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시험대 같습니다. 거실에서 손주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만 무릎 통증과 허리 뻐근함 때문에 그저 앉아서 바라볼 뿐입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굽히는 일, 주전자 하나를 드는 일조차 숨이 찹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예전에 기쁨을 주던 활동들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두렵거나 버틸 힘이 없을까봐 두려워서 말입니다.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육이 계속 줄어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미래입니다.
근육 감소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조용히 진행되다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너무 많이 줄어들면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벼운 낙상조차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몇 달 동안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근육은 더 줄어들고 몸은 점점 더 약해지며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사실 근육 손실은 단순히 신체적인 힘만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감, 자유, 그리고 품위까지 빼앗아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의 세상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소풍을 거절하고 친구의 초대를 거절하고 장 보러 나가는 것도 꺼리게 되며 서서히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우울과 불안이 스며들고 질병은 그 어느 때보다 쉽게 파고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운동선수가 되거나 삶 전체를 극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끼 식사, 한 번의 식품 선택에서 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1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 깊게 아침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몸은 가볍고 두 다리는 단단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가 필요 없습니다. 자녀,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나가 술래잡기를 하거나 호숫가를 한 바퀴 걸어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당신의 식탁 위 한 끼 한 끼가 근육을 키우는 기회가 되고 당신은 어떤 음식이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미래의 차이는 작지만 꾸준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흰쌀밥만 먹는 대신 황태국 한 그릇을 고르는 것, 점심에 두부 한 모를 추가하는 것, 채소 위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뿌리는 것, 병아리콩 한 줌을 삶아 냉장고에 준비해 두는 것, 채소 반찬을 건너뛰는 대신 시금치와 버섯을 볶아 곁들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매일 반복되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달 미루는 동안 당신의 근육은 또 줄어듭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제대로 된 도구, 양질의 단백질, 균형 잡힌 섭취,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제공하기만 하면 몸은 힘과 유연성, 그리고 생동감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매일 약해져 가는 내리막길이고 다른 한쪽은 걸음걸이가 점점 더 힘차지고 안정되는 오르막길입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으며 그 결정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두 번째 길, 즉 건강과 자신감, 그리고 삶의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서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오늘 식사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단 하룻밤에 삶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분명한 첫걸음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충 먹거나 아예 건너뛰는 대신 황태와 두부를 넣은 국을 끓여 보세요. 단백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황태살을 꼭 함께 먹고 소화가 잘 되는 두부를 몇 조각 곁들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은 편안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근육을 위한 하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점심에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병아리 콩을 조금 섞은 잡곡밥을 드세요. 여기에 시금치와 버섯볶음을 곁들이고 고소하게 볶은 들가에 가루를 한 스푼 뿌립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뿐 아니라 좋은 지방과 비타민까지 함께 섭취해 흡수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녁에는 부드러운 계란찜에 삶거나 가볍게 볶은 채소를 곁들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프면 구운 병아리콩 한 줌이나 두유 한 잔을 준비하세요. 이들은 모두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어 저녁 시간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세 끼를 모두 바꾸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4주 계획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아침에 황태를 추가하고 둘째 주에는 점심이나 저녁에 두부 요리를 넣어보세요. 셋째 주에는 병아리 콩을 밥에 넣거나 간식으로 먹기 시작하고 넷째 주에는 들깨, 시금치, 버섯을 주간 식단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하루 근육을 키우는 식단은 곧 미래의 단단한 몸을 만드는 투자입니다. 몸은 오늘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 반응합니다. 식단과 함께 하루 10, 30분 정도의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집 주변 걷기, 근육 스트레칭, 계단 몇 칸 오르기 등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활동은 몸에 근육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 단백질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게 합니다. 그리고 대사와 해독을 돕기 위해 하루 동안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6개월 후 당신은 더 빠른 걸음으로 걷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쉬워지며 손주와 놀아도 금세 지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년 후 뒤돌아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황태와 두부가 들어간 단순한 아침 식사에서 시작됐다. 이제 제가 당신께 묻겠습니다. 몸이 더는 버티지 못해 변화를 강요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스스로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결정은 의존적인 노년과 활기찬 노년을 가르는 경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